어서오세요. 책벗 인생입니다. 오늘은 허송세월로 수십 년을 보내고 있는 남편이 어느 날 아내의 꾸중을 듣지만 빈처인 아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일면식도 없는 평안감사에게 띄운 편지 한 장이 큰 행운으로 돌아와 가난한 부부가 잘 살게 된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사랑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지역에 글도 못하고 무예도 없고 지체와 문벌이 낮은 데다 집안까지 가난한데 힘써 농사 짓지도 않으려는 그저 아내의 도움으로 근근히 지탱해 가는 선비가 있었다. 그는 한양에 대대로 아는 집안이나 인척이 좀 살고 있어 30여 년간 출입을 했으나 본래부터 인망이나 사귈 만한 재주 또한 없으니 한 사람의 벼슬아치와도 교우를 맺지 못했다. 어느 날 그 처가 푸념하며 꾸짖었다. 한양을 출입하는 선비는 대개 착실히 학업을 닦아서 급제하여 벼슬 자리를 얻거나 아니면 권세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여 그들을 의지할 곳으로 삼지요. 그런데 당신은 남처럼 글이 없으니 벼슬 얻는 것은 논할 바 아니라 하더라도 30년 서울 출입에 절친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 하거늘 어찌하여 한 장의 서간도 오는 것을 볼 수 없으니 여자의 소견에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군요. 혹시 주색에 빠졌거나 잡기에 빠지신 것이요? 선비는 아내의 그 말이 참으로 일리가 있다며 부끄럽게 여기니 무슨 변명이나 어떤 말을 하여야 할지 한동안 묵묵히 있다가 거짓 불엉으로 꾸며대며 대답했다. 내가 병풍지인도 아닌데 설마 30년의 서울 출입이 헛되이 했겠소? 아무데게 모성을 가진 아무개와 소시적부터 절친한 사이인데 그가 나의 곤란한 형편을 늘 걱정해 주었소. 그리고 자기가 만약 평안감사가 되면 재산 한 몫을 마련해 주겠노라고 약속했소. 그 사람이 재작년에 급제를 하였지 지금은 은교로 있어 나는 상경하면 을에 그 친구 집에 머물렀는데 필시 조만간에 이 사람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요.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밝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떡을 차려놓고 신명께 빌었는데 아무개가 꼭 평안감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며 하늘에 축원했다. 그리고 종종 아내는 아무개의 승진 여부를 물었고 남편은 그때마다 아직 멀었다고 핑계를 둘러댔다. 그 뒤로 5, 6년이 흘렀다. 부인은 왕래하는 친척에게서 아무개가 평안감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때마침 선비는 상경하고 없었는데 남편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다가 그가 집에 돌아오자 맨발로 달려나가 맞으면서 물었다. 아무 어른이 평안감사가 되셨답니다. 왜 가서 만나보지 않나요? 내일 바로 떠나시어요. 선비는 그 말을 듣고 난처해져서 우물쭈물 어쩔 줄 몰라 하였다. 그래서 이런 말로 또 둘러댔다. 이제 막 근무지에 도착했잖소. 좀 기다려야지. 그렇게 조급하게 굴 일이 아니오. 부인은 그대로 고지 믿었다. 그 뒤 또 석 달이 지나자 아내는 다시 재촉하였다. 아니, 왜 안 가세요? 나는 타고 갈 말이 없지 않소. 그러자 아내는 말을 빌려와서 얼른 대령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핑계를 대었다. 요즘 몸이 말이 아니오. 그럼 사람을 대신 보내구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오. 누가 나를 위해 천리길을 행보해 준단 말이오. 그건 염려 말아요. 벌써 이웃집에 아무개를 보내기로 약속해 놓았다고. 노자도 벌써 준비해 두었지요. 선비는 더욱 걱정이 깊어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번에는 편지 쓸 종이가 없다고 핑계를 대니 아내가 당장 큰 편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이렇게 선비가 온갖 핑계를 대고 백방으로 회피하려 해도 어쩔 수가 없었다.
밤사이 골똘히 생각한 끝에 눈을 딱 감고 마침내 염치불구하고 편지의 겉봉을 작성하였다. 기영절하 박집사 일납 노진재 상후서.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썼다. 소생은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괴팍한 유생으로 일의 형편이 기구하여 구름과 진흙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서 감히 평소 일면식도 없는 제상께 서신을 올리나니 얼마나 의아해하시고 당혹스러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소생의 구구한 사정을 별지에 따로 기재하였사오니 굽어 살펴주시길 엎드려 바라나이다. 별지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소생은 세상에 오활한 사람으로 산만한 마음가짐으로 젊은 시절 학업을 성취하지 못하였고 가산도 넉넉지 못한 터에 동시에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서울 출입을 자주 하여 논일며 구차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한 해 두 해 이리저리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느라 처자식이 초라해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아 넘기고 약간 있는 농토도 이미 남의 것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친척들의 무시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로지 현명한 아내에 힘입어 의지하며 제사를 받들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모양새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소위 가장이란 자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언 30년입니다. 하루는 처가 소생을 꾸짖었습니다. 단언간 한양 출입을 했는데도 이렇다 할 점잖은 교유가 없음을 따져 묻는데 비록 아녀자가 한 말이었지만 사실 아무런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감께서는 유생 시절부터 높은 문망과 지체 높은 가문의 명망으로 보아 반드시 크게 되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 고로 대감의 함자를 빌려 말을 꾸며 처를 위로하며 이렇게 빈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무개가 실로 나와 절친한 사이인데 평안감사가 되면 한 재산을 마련해 주겠노라 분명 약속하셨지. 이렇게 저를 속여 입막음한 것이 대략 6, 7년 전 일입니다. 실로 일시의 계책에서 나온 말인데 그런데도 저는 아주 진담으로 믿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그 일이 있고 저는 꼭 시루떡과 밥을 지어 추군하며 목욕 재개 후 기도를 올렸는데 그것은 오직 모 대인께서 평안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소원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대감께서 급제하신 이후로 정성은 더욱 독실해지고 기대는 더욱 간절하여 매번 어른이 시방 무슨 벼슬에 계시는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생이 대감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못 뵈었지만 이미 해놓은 말이 허망해지는 것이 두려워 작년에는 무슨 직위에 있다가 또 올해는 무슨 품계로 올랐다는 등 일일이 저에게 대꾸하니 정말 대감과 대단한 친분이 있는 사이처럼 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가 친척을 통해 대감께서 평안감사로 나가셨다는 소문을 듣고서 소생에게 평양행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소생의 번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타고 갈 말이 없다 하니 말을 구해와 대기시켰고 몸에 병이 났다 하니 사람을 구해 보내자는 것입니다. 심지어 편지 쓸 종이가 없다고 핑계대니 큰 편지 종이를 구해주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니 제 사정과 답답함이란 이럴 데가 없었습니다. 중단시키려 했지만 전에 한 말들이 백지 거짓임이 탄로나 허망할 것이 걱정되었고 또 편지를 대감께 쓰자니 일면식 하나 없는 모르는 사이라 이 역시 어떠했겠습니까? 소생은 이제 긍지에 몰리다 못해 골머리를 싸매고 누웠다가 절박한 마음으로 부득이 전말을 솔직하게 드러내옵니다. 그러니 대감께서는
소생을 측은히 여기시어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길 바라나이다. 선비는 편지를 써서 부인에게 넘겨주니 부인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이웃으로 상업을 하고 있는 상민에게 노자를 주고는 즉시 떠나보내었다. 그가 평양에 도착했을 때 마침 군영의 경내가 열려있어 편지를 올릴 수 있었다. 감사는 즉시 봉투를 열어 편지를 펼쳐서 두세 번 읽고 또 읽어보았다. 평양감사가 예전에 홍문관에 머물던 시절, 그 이후부터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 밤이면 이상한 꿈을 꾸곤 했었다. 자신이 어느 양반과 같은 곳에 가서 보면 어떤 모르는 부인이 목욕제게 하고서 시루떡을 쪄서 차려놓고는 두 손 모아 신명께 비는데 아무 어른 평안 감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아무개가 바로 자신의 이름이어서 마음속으로 매우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어 적잖이 괴이하게 생각해 왔었다. 그런데 지금 선비의 서신을 보니 편지의 내용이 꿈자리와 부합함을 보고 비로소 크게 깨달았다. 선비의 사정을 알고 보니 한편으로는 가련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정성이 감동을 받을 만하였다. 감사는 편지를 가져온 그 사내를 불러 그대게 근래 형편이 어떠한지, 어떻게 지내는지, 두루 무병하고 자제들은 장성했는지 낱낱이 묻고 상세히 알아보았다. 그것이 진짜 중마고우인 것처럼 보여 사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그 생원님이 과연 서울에 이렇게 절친한 친구가 계셨구나. 비록 궁한 살림으로 시골에 계시지만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감사는 그 사내를 숙소에 머물게 하고 진수성찬을 내려주었고 이틀 후 그를 불러 분부하였다. 너의 댁 생원님과 나는 중마고우이기에 마땅히 제물로 도울 처지이나 너가 짊어지고 가기에는 짐이 버거워지겠기에 뒤에 감령을 통해 따로 보내겠다. 대신에 너의 생원님은 약과를 무척 좋아하기에 내 한 괴짝을 지금 보내려 하니 너의 눈으로 먼저 한번 보아라. 하고 괴짝 뚜껑을 열어보게 하니 과연 유과였다. 뚜껑을 다시 덮고 종이로 싸서 줄로 묶어 봉하고는 관이를 찍는 것이었다. 감사는 다시 사내에게 부모가 있는지 묻고 따로 30개의 대약과를 싸서 주며 부모에게 드리라고 일렀다. 그리고 넉넉한 노자도 챙겨주며 서둘러 회답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였다. 사내가 돌아올 때가 점점 임박하자 부인은 마루 앞에 나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다. 그러나 선비는 근심 걱정이 끌어넘쳐 병자 없는 병자가 되어 있었다. 이었고 사내가 돌아오자 부인이 불이 나게 고하는 것이었다. 아무개가 돌아오는군요. 과연 사내가 바로 살인문 밖에서 들어서고 있었다. 부인은 마루 끝에 나가 섰지만 그는 방문을 열어젖히지도 못하고 문구멍을 통해 살피기만 하였다. 그런데 마당으로 들어오는 사내의 등에 웬 복물이 얹혀있는 게 아닌가. 그가 이상해서 한참 의심하고 있는데 사내는 벌써 마루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부인은 사내에게 먼 길 다녀온 것에 수고로움을 위로한 다음 지고 온 물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사내는 얼른 답장을 찾아 꺼내어 선비에게 내놓았다. 겉봉에는 노진재 집사 회나 기백사장이라 했고 안쪽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멀리서 보내신 글을 펼쳐들고 얼굴을 대면한 듯 읽었습니다. 기체가 평안하심을 누리시는 줄 알고 기뻤습니다. 쟤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부가 복잡하여 골머리를 썩이는 거야 이루다 형은하리이까. 관아가 천리이니 여기까지 왕림하시기 어디 쉬우리요. 하지만 뒷날에 서울집에 돌아가면 밤새워 긴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요. 예를 다 갖추지 못했으나 약과 한 궤를 함께 보냅니다. 선비는 그만 팔팔하게 생기가 돌아서는 의젓한 사대부의 기상을 보여주려 하였다.
벌떡 일어나 문을 크게 열어젖히고 앉아 다시 그 사내를 불러 말했다. 천리 먼 길 다녀오느라 노고가 많았겠구나. 새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덕택으로 무사히 다녀왔는데 무슨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또한 사도님의 관대한 배려로 소인의 어머니에게도 약과를 내리셨으니 이 또한 새님 덕택이지요. 이어서 사또 분부는 이러했고 접대는 이러했음을 한바탕 아뢰고 사내는 하직하고 물러가 자기 집에 가서 따로 싼 약과를 가져다가 그 부모에게 맛보이니 양반의 생색은 참으로 대단한 것임을 알았다. 선비는 안으로 들어가 괴짝을 열어보았다. 약과 한 개를 꺼내어 한 입 먹어보니 실로 평생 처음 맛보는 희한한 진미에 그들 부부는 서로 바라보며 그 비상한 맛에 감탄하였다. 그리고 차차 풀어보니 약과는 불과 2겹이었고 그 아래에 가운데 층이 나왔는데 양옆으로 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었다. 그것을 열어보니 천은 한 마리 들어있는 게 아닌가. 값을 치자면 만금도 넘는 것이었다. 선비 부부는 크게 놀라고 기뻐 길길이 뛰었다. 선비는 은을 팔아 땅을 샀으며 마침내 그는 그 지역의 갑부가 되었다 전하여진다. 이 야담은 조선 후기 경기도 광주에 사는 한 가난한 선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중 주인공인 선비는 길도 시원찮고 지체도 볼 것 없고 가세도 기운 데다 성격까지 우유부단하여 어느 방향 어느 쪽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인물로서 종종 서울 출입이나 하며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집안 살림을 처의 근면으로 근근히 꾸려가는 형편에서 당시의 지역적인 삶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직 남편의 출세를 바라는 빈처의 안타까운 바람과 이러한 아내를 그냥 실망시킬 수도 성취시킬 수도 없어 궁지에 몰린 선비의 딱한 처지가 실감나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선비가 부득이 평생 일면식도 없는 평안감사에게 쓴 편지가 뜻밖의 효과를 발휘한 결말은 이 야담의 묘미일 것입니다. 평안감사를 감동시켜 그로부터 후한 보답을 받게 된 동기가 되어준 것은 다름 아닌 선비의 아내가 행한 지극정성의 기도였다고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